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2018년 12월 일본 참의원 법무위원회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 수용하는 출입국 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몸싸움까지 벌이며 대립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확대 법안은 자민당의 뜻대로 새벽 4시에 통과됐고 이후 일본은 농업, 어업 등 14개 업종에 최대 34만 5천여 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였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리던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외국인 노동자가 일을 하지 않으면 산업이 굴러가지 않는 나라가 돼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일본의 동남아에서 온 기능 실습생들이 획기적으로 늘었고 이들이 일본의 산업을 지탱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내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노동자들이 일본 직장 상사와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거나 구타까지 하는 등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일본과 베트남의 문화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얼마 전 몇몇 베트남 노동자들이 일본 직장 상사가 실수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상사를 구타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 또한 두 나라 간 문화 차이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현재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 중 1위는 중국인이고 2위가 베트남이 차지할 정도로 베트남 노동자들은 일본 산업에 전방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내 외국인 범죄율 1위국은 중국이 아닌 베트남입니다. 그만큼 베트남인들이 일본에서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인데요. 베트남 노동자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 물론이며 심지어 조직화까지 되자 일본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베트남 범죄 조직원이 기능 실습생 신분으로 나리타 공항에 입국한 뒤 합성 마약을 들여온 혐의로 체포되는가 하면 도박장을 운영하거나 위조 지폐를 만들다가 검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기능 실습생 신분으로 입국한 베트남인들이 집안에서 통돼지를 해체했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욕실에서 고향에서 하듯 돼지를 해체했다가 주민의 신고로 붙잡혔습니다. 농가에서 트랙터를 훔치거나 빈집 털이를 하거나 대마초나 약물을 유통하다가 검거되는 일은 아주 흔한 사건입니다. 심지어 일본에서 훔친 작물을 베트남에 보내서 파는 시스템까지 갖추었을 정도로 이들은 조직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경찰은 이를 전혀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야쿠자가 이들을 대신 소탕해주는 일까지 일어났을 정도입니다. 일본 법무성에 따르면 기능 실습생 신분으로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 41만 명 중 약 22만 명이 베트남인이었고 일본에 입국하자마자 종적을 감춘 불법 체류자들이 8,800여 명에 달했는데 불법 체류자 중 절반 이상도 베트남인이었습니다. 애초에 외국인 노동자 확대 수용법은 아베 총리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라는 지침을 내린 후 10달도 안 돼 초스피드로 마련된 법입니다. 일본 내에서도 이 법이 통과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아베의 자민당은 고지 듣지 않았습니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열악한 노동환경, 일본어 구사 능력 정도,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범위와 방법 등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려면 수많은 문제들을 검토해야 했지만 자민당은 상세한 제도 운영 방안은 법무성 등 각 부처에 알아서 하라고 떠맡긴 채 법안을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베트남과 일본은 정서적, 문화적으로 사실 융화되기 어렵습니다. 과거 일본은 베트남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쌀 등 물자를 실어가 베트남 인구의 10%에 달하는 약 200만 명이 대기근을 겪으며 사망했을 정도로 베트남을 수탈했습니다. 따라서 베트남은 저항운동을 했을 정도로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일본이 베트남 일본군 주둔 지역에 위안소를 설치한 사실은 프랑스군 공식 문서에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로 넘어오면서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집니다. 베트남은 일자리가 필요했고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베트남이 필요해졌고 그래서 두 나라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밀착 중입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일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입국하면서 고용주는 물론 손님과 일반 시민들에 의한 차별이 날로 심해졌고 도쿄 변호사회가 대책 마련을 호소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베트남 노동자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비인간적인 사건까지 벌어지고 맙니다. 2019년 일본에서는 일자리가 있다고 속여 베트남 청년들을 불러들이고는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습니다. 베트남인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난TV는 꼭 봐주세요. 일본에 속아서 동원되는 베트남 노동자들이라는 동영상을 올려 일부 일본 기업이 기능 실습을 해주겠다고 속여 베트남 청년들을 불러들이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오염 제거 작업에 투입한 과정을 폭로했습니다. 당시 피해자인 베트남 기능 실습생들은 일본에 입국하기 전까지 본인들이 무슨 일에 투입되는지를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그저 일본으로 가 건축 현장에서 일할 거라는 말만 듣고 왔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본 이와테현에 본사를 둔 한 건설회사는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베트남 남성 3명을 기능 실습생으로 채용해 철근이나 거푸집 공사 기술을 가르쳐준다고 하고는 실습 계획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 지역의 재염 작업이나 피난 지시 지역에서의 배관 공사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동영상을 본 한국 누리꾼들은 후쿠시마 발전소 오염 시설을 청소하게 하다니 후쿠시마 오염 시설을 청소한 베트남인들도 강제징용 피해자들이다. 일본은 베트남 국민들까지 속였다. 조선인들을 강제징용했을 때도 베트남에 거짓말한 것처럼 했을 것이다. 일본 도쿄전력회사는 시급을 많이 준다며 원전 청소 노동자를 구했지만 실상 일본인은 그 일에 지원하지 않으며 동남아인들이 이 일을 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외국인 기능 실습생에 대한 차별과 탄압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일본의 TV 보도 프로에서도 다뤄질 정도였습니다. 일본 기후현 외국인 상담센터는 연간 100명이 넘는 외국인이 업주의 횡포에서 도망쳐 나와 도움을 요청한다고 실상을 고발했고, 일본 기업의 횡포가 SNS상에서 폭로된 뒤 현지 언론 취재로 참담한 실상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도쿄TV가 SNS에서 입수한 외국인 피해 사례를 보면 노동법을 위반한 장시간 근로와 임금 체납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노동자들 대부분은 일본으로 건너오기 전 큰 빚을 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일본에서 임금 체납을 당하면 본국으로 돌아가기조차 어렵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체념하고 비인간적인 처우를 감당하거나 아니면 현실을 벗어나는 방법은 도망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게 일본 인권 변호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문제가 누적되자 결국 외국인 근로자들은 범죄 조직을 결성하는 최악의 결말을 맞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관리할 마음과 시스템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야당조차 현재 외국인 기능 실습 제도는 거주의 자유도 없다, 중노동에 지쳐 잠적하는 사람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 수용을 확대하면 사태가 더욱 심각해진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자민당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이 전혀 없는 듯합니다. 이런 허점을 파고들어 일본 취업을 원하는 노동자들에게 빚을 내게 해서 과다한 보증금과 수수료를 챙겨가는 악성 브로커가 활개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빚을 지고 일본에 왔는데 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고향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범죄 조직 가담이라는 유혹에 빠지기 쉬워지고 만 것입니다. 일본 내에서 점점 늘어나는 베트남 범죄 조직들, 이대로 두다가는 일본이 무너지는데 베트남인들이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